자, 시작하겠습니다. 2월 26일자 점화식 문제예요. 지금 보시면 어떤 자연수 m 값이 하나 지정이 돼 있어서 얼마 전에 내가 좀 모르죠, 그치? 그 m보다 작거나 같은 n, 그러니까 뭐 1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얘기하겠죠. 그때는 그 an이라는 수열의 항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대요. 그래서 일단 뭐 직접 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써볼까?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. 나열되어 갈 때 여기다가 m은 얼마라고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n에다가 1부터 하나씩 차례로 내보시면 되겠지. 넣어주시면은 a의 1은 2의 n-1승, 얘는 2의 n-2승. 뭐 일종의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, 그렇죠? 2분의 1씩 계속 곱해져가는 구조를 갖는다. 2의 n-3승. 자,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가다가 한계가 있죠. 우리가 좀 m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 했으니까 마지막에 m을 넣어주시면 2의 0승까지 계속 가지고 있던 2를, 그죠? 인수가 2가 n-1을 기는데 2를 하나씩 잃어간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. 쭉 가서 a의 3이 아니죠. n-2, a의 n-1 해서 a m에서 끝이 날 거고, 저 규칙에 의해서는 요 항은 2의 제곱, 얘는 2의 1승, 2의 빵승, 사실상 1이죠, 그렇죠? 이렇게 딱 m개 숫자의 항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규칙으로 나열된다라는 걸 첫 번째 줄에서 알 수 있고, 그럼 그 다음 항들은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이제 점화식으로 설명하고 있겠죠. 자, 이 점화식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어떤 m, 그렇죠? 그 항번의 m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모든 자연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m 더하기 1, m 더하기 2, m 더하기 3 하면서 n번째 항, n번째 항을 넘어가서 항들이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화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, 그렇죠? 자, 그래서 뭐 홀수일 때 짝수일 때, 즉 n번째 항으로부터 뭐 1, 한 칸 더 간다면 즉 요 다음 항이 되겠죠. 요 다음 항일 때는 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2분의 1, 1을 하나 더 줄인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짝수 번째라면 즉 n번째 항을 기준으로 두 칸, 네 칸, 여섯 칸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. 그때는 역시 볼을 마이너스로 뒤집어 주시고 4로 나눈다. 2를 두 개를 줄인다라 생각하면 되겠죠.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2밖에 없습니다. 숫자 자체가. 그러니까 2의 개수를 얼마만큼에 줄여줄지를 짝콜 가지고 나눠주겠다 뭐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수열들이 m개를 그룹을 해서, 자, 잡아. m개가 일단 나열된 뒤에 그로부터 몇 칸, 몇 칸, 몇 칸 가는 게 몇 칸 몇 칸 갈 때마다 만들어진 항이 총 항번호 얼마 차이를 가지고 n과 n 플러스 m은 총 항번호가 m개 차이인 거죠. 그러니까 m개 항번호 m 차이를 가지고 관계를 엮어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m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m개, 그 다음에 m개, 그 다음 또 m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점화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? 이 수열을 전체를 구성하는 관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, 구조는 이 m개 몇 개짜리를 지금 한 그룹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수열이 나열되어 나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, 그렇지? 자, 근데 보시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뭔가 항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, 그게 이제 박스 밖에 보시면은 18번째 항과 29번째 항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, 그렇죠? 이걸 바탕으로 해서 m 값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아마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,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만약에 m 값을 내가 잘 추론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m 값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항들 사이의 비율을 물어보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실 m 값만 정확하게 알아내면 문제는 사실 거의 풀렸다라 보시면 돼요. 그럼 내가 지금 풀어드릴 거는 m 값을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계산은 이제 본인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항들이 나열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? 첫 번째 m개의 한 그룹, 첫 번째 그룹의 이제 숫자들은 전부 다 양수인 어떤 숫자들이야. 전부 다 양수죠. 근데 양수라는 걸 왜 언급을 했냐면 다음 m개를 나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전부 다 부호를 일단 전부 뒤집어 준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야. 근데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, 유일하게 알고 있는 두 개의 항이 뭐예요? 지금 전부 다 양수 값이거든. 그래서 요렇게 다음 그룹 한번 써볼까? 얘가 a의 m 플러스 1, a의 m 플러스 2, 이렇게 다음 m개가 나열되겠죠? m 플러스 뭐라 써? 3, 그쵸? 여기는 a의 2m일 테니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되니? 그리고 여기는 a의 2m- 이런 식으로 다음 m개가 나열될 텐데, 여기 지금 내가 나열하려 써놓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음수예요, 음수. 이 친구들은 전부 음수일 것이다. 첫 번째 그룹은 전부 다 양수일 것이다. 그 말이 꼬이지? 됐나요, 여기까지? 자, 당연히 이 그룹 안에, 두 번째 그룹 안에는 저 A18이라든지 A29란 항이 없을 거라는 거죠. 이게 일단은 부호가 계속 전환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야. 자, 당연히 다음 m개는 어떨까? 다음 m개는
양수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겠지. 왜냐면 그 전에 있던 m개에다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든 할 테니까 이미 음수가 된 항들의 음수를 다시 곱해 주시면은 전부 다 양수로 전환이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A18이나 A29는 홀수 번째 그룹 안에 숫자들이구나를 첫 번째 캐치하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. 물론 부호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긴 한데 대략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.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둘 다 1이잖아. 그냥 양수가 아니라 둘 다 1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그룹 안에 보시면 2의 n-1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어때요? 2개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첫 번째 그룹 안에 동시에 1로 존재하는 항이 있을 수는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두 개의 1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그룹이다. 왜냐하면 계속 이쪽이 크니까요. 부동으로. 전부 다 크니까. 그래서 사실 저 A18과 A29는 역시 같은 그룹 안에 있기도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m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면 즉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모두 다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 m개 안에 18번째 항과 29번째 항이 모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봐야 될 건 너무나 큰 숫자, 그러니까 18도 29도 모두 잡아먹는 큰 m값이 결정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m은 아주 큰 숫자일 수는 없는 거고 m값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m값을 추론해 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해볼 수가 있는 거야. 자, 그래서 18번째 항은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하고, 그러니까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18보다 큰 20이라든지 이제 29보다 더 큰 30이라든지 30이라는 숫자는 안 되는 거니까 29보다 좀 작은 숫자로 내려볼 거야.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숫자가 18보다는 커. 뭐 크거나 같아도 괜찮고. 그래서 18번째 항이 첫 번째 양수인 그룹 안에 들어오는 숫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29번째 항은 다음 그룹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18이라든지 19라든지 20이라는 이런 숫자는 두 배 했을 때 29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으로 들어와 버리면 얘도 양수라는 조건의 모순이기 때문에 18보다 커서도 안 되는 거야. 그럼 지금 숫자가 또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18보다 더 작은 숫자들을 내가 관찰하시면 되겠구나. m은 18보다 작은 숫자. 근데 m이 18보다 작다라고 하더라도 이 29라는 숫자까지 이제 잡아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17, 16 이런 숫자들은 두 번째 그룹 안에 여전히 29를 포함하기 때문에 29번째 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순이 되고요. 그다음 동시에 어디까지 좀 숫자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냐면 어차피 내가 18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얘는 첫 번째 그룹은 아닌 거잖아, 그렇지? 맞죠? 자, 근데 18번째 항도 결국 양수라는 조건이 걸려야 되니까 양수인 항들이 있는 속한 그룹은 다음은 세 번째 그룹이겠지. 그래서 18번째 항이 세 번째 그룹. 다시 써볼까? A18이라는 항이 세 번째 그룹, 그룹 3이라 쓸까요? 그룹 3. 그러니까 m갭씩 묶어낸 걸 한 그룹으로 보는 거야. 그룹 3. 3 안에 들어가려면 결국 m번 두 바퀴 다 돌고 그 다음 m개의 숫자 안에 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m값은 적어도 누구보다는 두 번째 그룹 안에 포함하게 하는 값이 최초의 값이 9죠. 그치? 9를 두 번 돌면 두 번째 그룹의 맨 마지막 항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9보다도 또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29번째 항이 양수다. 그 다음에 18번째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m값의 범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. 그래서 m이 9보다 작아졌으면 사실 몇 개 안 돼요.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숫자가 몇 개가 안 되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그룹 세 번째에 들어왔다면 이제 29번째 항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 안에 있기 어려울 테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? 그룹 5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.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. m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의 그룹의 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 그룹의 번호, 그러니까 18번째 항과 21번째 항이 포함된 그 그룹의 번호의 간격이 좀 멀어질 수 있을 거야. 그렇지?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고려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는 18번째 항이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가며 29번째 항이 다섯 번째 그룹에 들어가면 요걸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우리 29번째 항이 다섯 번째 그룹에 들어가시려면 일단은 네 번 그룹 m개 네 번을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6 이상의 m값은 가능하죠. 그렇죠? 왜냐면 5라는 숫자는 네 번을 돌고 다섯 번째가 25번째 항까지 먹어버리고 m이 5가 됐을 때는 여섯 번째 그룹에 얘를 포함시키게 되기 때문에 6 이상이어야 된다 정도 달아주시면은 m은 9보단 작아야 되고 6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답의 후보는 누구다? 6과 7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요 정도 왔으면 사실 실제로 6일 때 7일 때가 A18을 1로 그다음에 A19를 누구야 29였나? 29를 1로 가져가는지를 6일 때 7일 때 딱 두 번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실제로 얘는 M이 7일 때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M이 7이 정답이고요. 만약에 6, 7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더 작은 M 값이라고 해봐야 5, 4, 3, 2, 1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지금 단위가 그 그룹의 단위가 짧아졌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여기 정답이 아니더라도 직접 체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확인을 요 타이밍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구체적인 예시를 잡아보는 게 요 타이밍이 좋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문제는 M이 7인 걸 가지고 나머지 여기 A14 아닌가? 15인가? A15와 A29의 B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뭐 사실 M 값이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는 여기는 항들을 전부 다 깔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운 계산 과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M 값 이 문제의 구조, 그러니까 수열의 구조를 결정하는 이 그룹의 기본 단위 이 친구를 추론하는 게 핵심 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자 물론 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뭐 다 얼추 맞는 풀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꼼꼼하게 보지 못했고 어쨌든 요 정도라고 생각해서 M7 찾는 것 정도만 한번 본인이 논리를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